법률사무소 대련의 김범식 변호사입니다. 오늘 4월 4일 지금 이제 1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 내용은 그거 같아요.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잘못했다라고 읽고 계십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계엄이 터졌을 당시에도 요거 관련해서 이제 방송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사실들이 다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군대를 지휘를 해서 국회에 못 들어가게끔 막은 거에 대해서 모두 인정이 된 부분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계엄 자체가 선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는 거였었고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헌법적인 기본권들이나 이 부분을 다 침해했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선관위의 병력 투입 지시한 부분도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중간쯤에 한번 미리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영장주의 위반, 선관위 독립성 침해 이 부분 다 법적으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찬반 여론이 막 이제 갈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법하고 잘못된 부분이 맞아요. 근데 계엄령이 잘못된 부분과 탄핵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별개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엄령을 잘못 선포했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돼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봐서는 다 이제 위법하다는 내용들이 줄줄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나왔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제압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이제 당시에 현장에 나와 있었던 국민들과 그리고 국군분들께서 소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더 심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법에 대한 중대성에 대해서 감경할 건 아니다. 만약에 형법으로 만약에 설명을 해드릴 것 같으면은 중지미수, 장애미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내가 스스로 뭔가 범행을 하다가 멈췄을 경우에는 중지미수가 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유 때문에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장애미수라고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멈춘 게 아니라 타의적으로 위해서 멈춰진 거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멈춘 어떤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감경이 덜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적용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중대성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엄령 선포할 당시에 이제 야당의 어떤 행동들이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마비를 시켰다 이런 어떤 사유를 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재판관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 역시도 대통령으로서 이제 소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정치로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민주주의의 영역의 부분인 거지, 이렇게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민주주의 자체를 멈추게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보고 저는 1시간 정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시 22분에 끝났네요. 22분에 끝났고, 위법 사유들에 대해서 이런 헌법적인 위법 사유들을 해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파면이 됐다.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됐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탄핵의 어떤 18점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 계엄령을 제대로 선포했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계엄령 선포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쭈르륵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조사나 이런 것들을 맞춰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모든 부분이 다 위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다 인정이 됐고, 헌법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다 훼손한 거에 대해서도 다 짚어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령 선포가 잘못됐다는 이 부분하고 탄핵이 돼야 된다는 부분은 별도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계엄령 선포가 잘못된 부분들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부분의 어떤 사유로, 이 부분은 이제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8인의 모든 헌법재판관 분들께서 전부 찬성을 하셔서 11시 22분부로 저희는 이제 또 임시적으로 없어진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한마디 또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탄핵이 되고 나면은 또 바로 뭐 다른 야당의 어떤 지도권자가 바로 대통령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망한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역시 또 별도의 얘기입니다. 이제 파면이 되고 나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투표가 이뤄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이야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거의 절차를 통해서 아직 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